네, 밤에는 조금씩 가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벌레 소리도 들리고요. 여름 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동훈입니다. 네, 신경외과 전문의 안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드십니까? 이거 저는 잘 안 되는데 예. 이게 되든 안 되든 안 하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자세가 나쁘면,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곳 바로 이곳이죠. 네, 선생님. 운동하면 좋은 거 다 아는데 운동하다 허리를 다치고 허리를 다치면 또 운동을 안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네. 운동화 다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부염자입니다. 예. 요부염자라서 흔히 말하는 허리 삐었다 하는 거. 거죠. 예, 삐었다는 예.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3일에서 2주 이내에 다 나사집니다. 그렇죠. 나사지는데 또 반복했는 경우에는 예.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한 60% 정도가 오래 네. 가는데 이때 조기에 치료를 잘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 아프다 하면 무조건 요부염자가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다리가 땡긴다든지 저린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디스크를 한번 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디스크 자체는 어떻게 이렇게 다치게 되면 스스로 재생하거나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예, 네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예. 운동 중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예. 유산소 운동 중에서 걷기거든요. 걷기가 좋다. 예, 많이 걷는 게 좋은데 네. 걷다 보면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예. 빨리 걷는 경우가 있는데 뛰고 싶기도 하고. 예, 항상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 천천히. 허리가 아픈 사람 예, 특히 예, 예, 천천히 걸으면서 어느 정도 걷다가 근육이 이제 아프다든지 예. 피곤을 느낄 때는 그만둬야 되지. 오늘 좀 더 많이 하겠다 해가지고 많이 하다 보면은 허리가 더 아파지거든요. 무리하지 말고 예. 운동을 해라. 예, 걸어라.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요새 이제 나온 중에서 수치료라 해가지고 수치료 물로 하는 건가요?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장에서 걷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할머니들 요새 많이 하시는데 예. 그런 거 하면은 중력이 작용 안 하고 부력이 있어가지고 허리라든지 무릎 관절 그다음에 무리가 좀 덜 가겠네. 예,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수영이 좋다. 예. 수영도 되고 해서 요즘 이제 허리 안 좋으시고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 수영장에서 일부러 이렇게 수영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수영도 효과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모든 운동이 과하면 안 좋거든요. 예. 예, 수영도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면은 태행성 변화를 촉진시켜서 안 좋다 때가 있고 예. 수영 종목 중에서도 저평, 저병. 예, 그건 저도 못하는 건데. 예, 저평 그거는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는 것 같으면은 예.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요통이 2배 더 잘 온다고 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영장까지도 가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고 수영장 요즘 또 애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운동법이나 치료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허리가 아프면은 다 누구든지 경험하셨겠지만은 네. 일단은 침대에서 누워서 침상 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누워 우선이지요. 있는 게 제일 안 아프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개나 고양이 보면은 허리 네. 디스크도 없거든요. 아, 그거 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사람은 서가지고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예. 직립보행의 저주 이래가지고 디스크 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립보행하면서 생긴 예, 병이 몇 가지가 예, 있죠. 허리도 예. 문제가 생기고 그 치핵, 치질 같은 예, 거 사실은 맞습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바람에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면은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자가 치료를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허리가 아프면은 미세 출혈이 이제 근육에서도 나오고 예. 통증 유발 물질이 많이 나오면은 네. 근육이 뭉치게 됩니다. 그 주위 뭉치가 그렇죠. 우리가 땡글땡글해진다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 몸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쉬어라. 그 근육도 쉬어라. 이런 이제 말이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게 그 예. 신호인 거죠. 예, 네. 침상 안정하면 되는데 네. 너무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근육이 이제 그 통증 유발 물질이 확 쌓아 있으면은 네. 배출이 안 돼가지고 악순환을 하거든요. 모여 있으니까 예, 거기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때는 그거를 이제 약간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그 통증 유발 물질을 없애주는 그런 이제 순환을 시켜라. 치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허리에 대해서 운동을 할 때는 아파서 예. 운동할 때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네.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다리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줘 가지고 예. 움직일 때 도움을 주면은 그게 요추 안정화 운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게. 예,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고 어.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있을 때 이제 허리가 아플 때 급성기 때는 할 수 있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집에서 종이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 네. 종이컵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예. 얼음을 얼릅니다. 예. 얼어가지고 그 이제 윗부분 한 2cm를 잘라내고 예. 허리 아픈 부분을 갖다 대는데 갖다 대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근육 결 따라 예. 아래로 살살살 돌려주면은
처음엔 차갑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결감도 느끼면서 이제 네. 따끈따끈해지거든요. 그래 되면서 근육이 풀립니다. 약간 아이스팩 하는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래로 문질러주라는 거죠. 예. 안 문질러주고 가만히 있으면은 예. 이제 허리에 그리로 가는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오히려 더 근육이 수축되면서 더 통증을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문질러주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간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운동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굳이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스쿼트 같은 거 하셔도 되고 프랭크 같은 자세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죠. 오히려 무리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허리를 근육을 쓰는 운동은 직접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근데 말씀. 얼음 마사지 하는 경우에도 예.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예. 뭐 길어야 한 7, 8분 정도 하고 네. 혹시 이제 차가운 것에 민감한 분이라든지 말초 혈액 그저 질환이 있으신 분은 안 하는 게 또 좋습니다. 아이스팩 마사지 말씀하시니까 요거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사지가 찬 게 있고 뜨거운 게 있습니다. 요게 쓰는 시기가 다르죠.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초기에는 차가운 마사지, 예. 그다음에 3, 4일 지났을 때는 뜨거운 마사지. 핫팩을 예. 핫팩을 해준다. 예. 예. 거기 만약 헷갈리시면은 네. 우리 요새 야구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야구 투수 맞추고 나면은 뭐 합니까? 들어가서 얼음을 얼음. 어깨에다가 이렇게 예. 뭉치고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은 네, 네. 아 초기에는 네. 얼음이다. 네. 한 2, 30분 이상 하는 게 아니고 길어야 한 5분 5분 정도 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어. 그다음에 또 다시 하는 것을 한 5, 6회 정도 네. 반복을 하는 것이 이제 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핫팩을 했을 때는 3, 네. 4일 뒤에 하는데 어. 그때는 핫팩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따뜻한 온탕에 가서 앉아서 네. 목욕하는 것도 이게 통증 유발 물질을 배출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 반신욕 하는 것처럼. 그렇죠. 허리도 주변에 여러 가지 그 허리를 받쳐주는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되면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 닥터의 건강한 밥상에서 준비했습니다. 허리를 삐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간다 싶으면 혹시 이 질환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시게 되는 질환이 있죠. 자, 선생님 허리 디스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조금 아픈 게 조금 특이하죠. 예, 허리 디스크 병이 있다는 거는 허리가 디스크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려서 생긴 건데 거기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예.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요게 특징이죠. 이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허리는 안 아프면서 예.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헷갈립니다. 예. 예. 자, 그럼 허리 디스크가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시면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막 다리도 들고 하는 그런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제 신경 검사를 하거든요. 예, 예. 신경 검사인데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검사를 하기 전에 예. 환자가 다 이제 저 진료실 들어올 때 네. 일단 보고 예. 반은 압니다. 이렇게 막 좀 허리도 이렇게 아파하고 막 그런 폼이 좀 있죠. 예, 이런 폼. 이런 식으로 예.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기우는군요. 예, 기울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쪽이 되면은 눌리는 걸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반대편을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예. 들어오시는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자목 일자허리라 해가지고 완전 뻣뻣하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징적인 거는 척추관 협착증 내지는 척추 전방 전신이라는 사람들은 예.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 좀 덜 아프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이렇게 어떤 분이 90도로 숙이면서 인삼에서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예. 그렇게 들어오시고 예. 들어오시면 침대에 누워서 여러 가지 검사를 예. 하시지요. 예. 예. 침대에서 검사를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허리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얼마나 눌리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네. 여기처럼 이렇게 다리를 자, 들었다 여기 놨다 누워 계시는데 예. 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예. 하는데 조금밖에 못 올리도 예. 또 아파서 못 올릴 경우에는 예. 신경이 많이 자극을 받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누워서 엄지발가락을 뒤로 제껴보라 했을 때 예. 이렇게 제끼고 있을 때못 제끼고 있는 경우 아파서 못 지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이제 못 제끼고 발이 축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힘이 없어서. 예, 영어로 우리 풋드롭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된 경우는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음. 예, 이런 분들은 빨리 수술하든지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 몇 가지만 해봐도 일단은 이제 의심을 하실 수가 예. 있는 거고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CT도 찍으시고 MRI도 찍고 하시잖아요. 예. 예. 제일 기본되는 게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예.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은 엑스레이 뼈만 나오는데 예. 어떤 분은 왜 엑스레이를 찍느냐 바로 MRI 안 찍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 있는데 네.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뼈만 나오거든요. 뼈만 나오죠. 예, 뼈만 네. 나오고 네.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네. 구조물로 그 뒤에 신경이 지나는데 뼈만 나오는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는 네.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이렇게 좁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 좁아진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삐져 나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거죠. 이제는 엑스레이 네. 찍고 디스크라고 확정을 못하고 예. 디스크가 있을 가망성이 많습니다인데 예. 환자분들은 뒤에 거 다 잊어먹고 난 네. 디스크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리 찍고 나면은 이 부분 좁다. 네. 그다음에 뼈 뒤에 이제 골격이 빠져나갔다 이러면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이제 네. CT MR 찍어 우리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찍는데 예. 어떤 경우에는 CT도 찍고 MR 찍는 경우가 있는데 네. 둘 다 비슷할 것 같아도 예. MRI는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거고 네. CT는 좀 덜 자세히 나오는 일이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뼈가 변화된 거, 예. 뼈가 변화된 거는 골격이 생겼다든지 안 그러면 요 뒤에 이제 인대가 지나는데 구종인대 스퀘어락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CT가 더 잘 나오죠. 예. CT가 잘 나오고 그다음 MRI는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예. 디스크 모양 중에서도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예. 막이 찢어진 경우라든지 그게 섬유륜 파일이라는데 예. 그거라든지 안 그러면은 디스크가 변성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압박 골절 됐을 때 예. 최근에 압박이냐 예. 이전의 압박이냐 그걸 구별하는 건 MRI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MRI와 CT를 같이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똑같은 걸 뭐 두 번을 찍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용도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이유로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 사실 난 통증도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이제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예. 우리가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그 기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바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는 튀어나온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나와가지고 새 나와가지고 새어나와 있으면서 그 수액에 있는 세포가 죽으면서 예. 통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신경을 자극해서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한 2주쯤 지나면은 예. 그 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네.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물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통증이 조금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 하더라도 예. 통증을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은 좀 덜 눌리든지 안 그러면은 이미 이제 압박물 그 통증을 그 유발시키는 물질이 안 나오든지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20세에서 80세까지 되시는 분들을 이제 허리가 전혀 안 아프신 분들 예. 모시고 와서 MR을 착 찍어 보니까 네. 한 80% 정도가 다 네. 디스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옛날에 지나간 거군요. 예. 그러니까. 지나간 그렇죠? 것도 있고 그동안 자기가 적응한 것도 있고 예, 그렇군요. 몇 퍼센트 정도나 수술을 수술은 한 10%도 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자들한테 디스크 있습니다 이러면은 첫 마디가 수술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알고 수술에 계시죠. 대해서 예. 상당히 이제 민감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요새 나오는 이제 수술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절개해서 이렇게 보면서 현미경 보면서 하는 것도 있고 네. 사실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런가면은 허리 디스크라는 게 태형성이기 때문에 열고 현미경 보면서 안 좋은 부분을 다 해결해주고 나와야 돼. 디스크는 빼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제일 효과가 좋은데 요즘 이제 최소 침습법 해가지고 조금만 열고 조금만 들어가서. 열고 하고 나면은 마취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마취도 안 하기도 네. 하고 입원 기간도 짧아지고 네. 편하기 때문에 많이 네. 하는데 그거는 아직도 완전하게 이제 확립이 안 된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혹시 또 부작용이 돼가지고 네.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한다는 것도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의료라는 거는 모든 것이 신기술이 나오면은 한 3, 40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확립이 돼야 데이터가 되는데 좀 쌓이면. 예, 그런데 무조건 새 걸 해가지고 어. 나는 그거 한다는 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고 네. 안전하게 검증이 된 방법으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술 받으신 분들 보면 여러 번 받으신 분도 계시고 했는데 또 자꾸 아프다.
자꾸 여러 번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아프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허리 수술을 이제 받고 난 뒤에 불편한 정도는 한 30% 정도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재발했다고 막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환자분들은. 생각하시겠죠. 예. 그게 아니고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예. 수술 부위 근처에 있는 근육이 유착이 되다든지 네. 신경 유착되다든지 근육이 위축된 경우에 예. 그런 식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아주 재발된 경우는 10%도 안 되거든요. 예. 10%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재발된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재발된 게 아니고 예. 허리는 관절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예. 딴 데서 재발대가 있는 건데 미리 이제 겁을 먹고 야, 전에 수술했던 데가 잘못됐어 그랬다. 지금 이제 다시 저 수술 어떻게 하겠나? 그 근처니까. 예. 그래 생각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시술을 받으신 데가 재발을 한다기보다는 그 근처의 문제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예. 또 연세가 계속 들어가시니까 다른 부위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 등산 인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등산하시는 거 허리에 도움이 될까요? 걷기 중에서 등산이 더 좋죠. 더 좋은데 예. 아주 높은 산 말고 예. 집 근처에 있는 낮은 야산, 네. 한 30도 정도 되는 야산을 걷는데 허리가 아플 때 걷는 거는 항상 천천히 걷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걷는데 그러니까 1시간 정도에 네. 한 4km 예. 천천히 걸어가 오시는 쪽인데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 하산할 때 내려올 때 예. 이제 힘들다고 터벅터벅 걷지 말고 네. 무릎을 좀 더 구부리가 올리는 기분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예. 허리에 도움이 등산 됩니다. 스틱도 쓰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허리를 위해서는 등산도 가볍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산 다녀오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파전이랑 막걸리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허리를 위해서 저희는 이런 음식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닥터의 건강한 밥상입니다. 나이 들면서 넓어지는 게 있죠. 마음 씀씀이, 이마 이런 거. 그리고 나이 들수록 좁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혈관 그리고 바로 이곳입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자, 선생님, 이 병이 생기면 선생님 걷는 게 좀 힘들어진다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은 앉아 있거나 몸을 이렇게 우리 지금 앉아 있거나 구부릴 때는 네. 전혀 괜찮다가. 예. 서 있거나 예. 많이 걸을 때는 예. 이제 척추관 좁아진데 예. 그쪽에 이제 신경이 더 많이 눌리게 되거든요. 네. 눌리게 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증상 나타나는 거는 허리가 아프면서 엉치가 아프든지 다리가 이렇게 뻗질리고 아프다가 네. 그까지는 이제 디스크가 비슷한데 예. 한 100m 정도 걸으면은 예. 너무 다리가 아프고 무거워서 예. 쉬었다 가면은 네. 좀 쪼그려 앉아가지고 좀 쉬면은 좀 낫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걸으면은 또 또 쉬면은 낫고 예. 그런 게 이제 척추 협착증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계속 아플 거고 예.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쉬면 나아졌다가 또 예. 걸으면 또 아프고 예. 이게 반복이 된다는 그래서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이제 누워 있을 때도 예. 특징적인 게 똑바로 눕더라든지 이제 엎드려 눕지를 못합니다. 예. 이제 신경이 눌려져 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되게 옆으로 눕죠.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누워 가지고 이제 예. 동그랗게 예. 누워 가지고 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척추관 협착증이 치료를 받으면 좀 좋아지시나요, 대부분? 예,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예. 퇴행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100% 좋아지는 건
아예 없고요. 조금은 좋아지겠죠. 조금 좋아지는데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할 때도 무조건 하지 않고 네.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모든 치료를 해도 안 나아진다든지 네. 안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100m 걸으면 쉬다가야 되는데 네. 나중에 50m, 30m, 10m 걸으면 쉬다가야 되는데 그 정도 자꾸 나빠지는 경우에는 예. 할수 수술을 해주는데 예. 척추 한 번도 다 생기진 안 하고 네. 대부분의 경우 여러 군데 같이 생기거든요. 아, 그럴 것 같네. 예.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 하면 제일 좋지만은 예. 다 하면은 이제 척추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안 좋은 부분만 골라서 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걸 하고 나면은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은 수술했으니까 말짱하게 이제 생각하는데 미리 설명을 그렇겠죠. 안만 해줘도 예. 이제 수술한 부분은 깨끗한데 예. 그 나머지 부분이 있던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가지고 네. 또 이제 아파지거든요. 예. 예. 그런 이제 마음가짐부터 좀 이제 달리 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급한 불은 끊는데 예. 작은 불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이 이런 병이 잘 생기는 경우니까 시술을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운동을 해서 좀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분들에게 맞는 운동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제 일을 할 때 보면 본인도 잘 아십니다. 자기가 있다 보면은 앞으로 숙이면 덜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일을 한다 이럴 때 많이 숙여서 일을 합니다. 예. 그걸 하면 되죠. 하면 예. 되는데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예. 20-30분 이상 똑같은 자세를 하면은 이 자세로 30분 이상 있을 예, 수는 없죠. 안 좋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펴주는 예. 스트레칭도 해주고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또 예. 다른 걸 이제 움직여주면서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서서 일할 때는 밑에 발판을 한쪽 발 아래에 예, 예, 낮은 발판을 써서 이제 교대로 네. 이렇게 해주는 것이 허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어르신들에게 오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몸 하중을 봤는데 네. 여기 앞에 뼈 쪽에 큰 뼈 있잖아요. 예. 이쪽에는 92% 힘을 받고 네. 뒤에 후방 관절 쪽에는 8% 힘을 받거든요. 예. 예, 그런데 허리에 문제가 되면은 앞에가 60% 힘을 받고 예. 뒤 후방 관절이 40% 힘을 받습니다. 뒤쪽으로 힘이 많이 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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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탱하기 위해서 어. 뼈가 굵어지고 예. 인대가 두꺼워지고 네, 네. 디스크는 뒤로 튀어나오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좁아지는 좁아지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그게 더 이제 또 이제 불을 붙는 거는 예. 여성분들 예. 하이힐 신고 다니면은 예. 예. 허리를 뒤로 제끼지 않습니까? 예. 숙여지니까 안 넘어지기 위해서 안 엎어지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제끼지죠. 하이힐을 신으면 자세가 그렇게 되죠. 예, 예. 어쩔 수 그래 없이. 되면은 예. 뒤에 후방 관절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럼 또 후방 관절 변성이 더 빨리 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몸에 꼭 맞는 이제 청바지를 입으면은 네. 골반이 안 틀어지 가지고 골반 운동이 원활히 안 돼서 또 허리 힘이 또 많이 가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다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하이힐 같은 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스키니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효과가 없죠, 대부분. 예. 말을 안 들으시죠. 그러고 보니까 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척추가 우리 체중 전체를 지탱을 해주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척추를 위해서 한 끼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척추에 좋은, 뼈에 좋은 칼슘 가득한 음식 재료로 좋은 음식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드셔보시죠. Every moment, every night, life seems to be a big tragedy.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신데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 한번 보면 나이 드실수록 허리가 자꾸 굽어지고 키가 작아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이 질환 때문입니다. 자, 압박골절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져서 척추뼈가 으스러지거나 아니면 금이 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떤 경우에 이런 척추의 압박골절이 생기는 걸까요? 압박골절이 생기는 거는 예. 아무래도 기저질환에서 예.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뼈가 이제 퍼석퍼석하니까 네네. 잘 생기겠죠. 예.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없으시도 네. 압박골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암이 있다든지 아니면 네. 정상인 사람도 나이 들면서 뼈가 비교적 약해가지고 잘 네. 생기는데 압박골절 잘 생긴 골다공증 모양을 보면은 뼈가 예. 보통 이런 식으로 빡빡해야 되는데 예. 그 안에 흐물흐물하다 이 말이죠. 정상인 뼈는 거의 그 치즈에서 구멍 예. 조금 난 것처럼 예. 정도로 보이는데 골다공증은 그냥 뭐 그죠? 예. 그물처럼 그냥 숭숭 다 뚫려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이 이제 척추 쪽에는 예. 골절이 되면서 그냥 골절이 아니고 압박골절이 왜 되는가 하면은 예. 척추가 원래 하중을 받지 않습니까? 예. 몸무게 하중을 받는데 성냥각처럼 이렇게 가쪽에는 뼈가 딱딱한 뼈고 예. 안쪽에는 이제 헐렁헐렁한 더 뼈가 있거든요. 약하군요. 약한 뼈가. 예. 근데 가쪽의 뼈가 어떤 외력에 의해서 네. 조금만 금이 가면은 네. 자꾸 내려앉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 외력을 받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대개는 높은 데서 떨어지다든지 어. 안 그러면 다친다든지 네. 이제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예. 어떤 경우에는 참 황당하게 예. 재채기 하다가도 예. 압박골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뭐 주저앉거나 넘어지시는 경우인데 외부에서 그러는 경우보다 집 안에서 특히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가시다가 밤에 미끄러져서 주저앉다가 이제 압박골절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쪽은 기부스하기도 참 애매한 위치라 어떻게 치료를 하시죠? 옛날에는 네. 그냥 누워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예. 누워서 뭐 심지어는 대소변도 받아내고 예. 그래 했는데 그럼 그다음에 근육이 다 약해질 것 같아요. 약해지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개발된 게 이제 헬긴통이라 해가지고 예. 쇠심을 뒤에 박습니다. 예. 우리 치과에서 보면은 예. 이빨 안쪽 양쪽에 쇠심을 걸듯이 예. 그런 식으로 걸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척추 유연성이 또 없어지가지고 예. 또 요새는 개발된 게 척추 뒤에 굵은 바늘 꼽아가지고 예. 인조 저 뼈를 액체로 된 인조뼈를 이어가지고 네. 굳게 만들어서 하는 척추 보강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보강 수술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하고 이제 풍선 확장술을 이렇게 해서 그럼 예. 좀 더 안정한 건데 그 바늘을 찔른 데서 이제 특수한 기계를 넣어서 풍선을 이어가지고 뼈를 이렇게 부풀게 만듭니다. 예. 부풀게 만든 그 빈 공간에 그 액체를 넣으면은 딴 데도 안 새고 정확하게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그거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있어야지 네. 수술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2주, 3주 보통 이렇게 지나서 하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동안엔 그냥 일단 뭐 그냥 자세나 예. 아니면 운동으로 치료를 하실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코르셋 하고 계시거나 예. 아니면 복대 하고 계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요거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 차는 목적은 예. 누워 있을 때와 거의 같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차거든요. 아. 다시 말해서 서가 있어도 더 안 내려앉게 예. 해주기 위해서 이제 차는 것이. 그럼 누워 있을 때는 안 하셔도 되겠네요. 누워 있을 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즘 일부러 척추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안 좋다고 해서 일부러 서서 일하시는 분들 예. 계시거든요. 예. 서 있는 게 도움이 되나요? 몸무게 70kg 된 사람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요추 3, 4번 사이에 네. 이제 하중 받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사를 했더만은 똑바로 누워 있는 경우에는 25kg의 하중을 받고 확실히 줄죠. 네, 3, 4번에. 그다음에 옆으로 몰아 놓는 경우에는 음. 75kg의 하중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요추 3, 4번이 100kg 하중을 받고 아하. 앉아 있는 경우에는 140kg의 하중을 받습니다. 앉아 있는 게 제일 안 좋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출연진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이분들을 모시고 한번 생활 속에서 좋은 자세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까요? 네. 예. 허리 이제 다치는 네. 가장 흔한 원인은 구부릴 때 네. 구부리면서 트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굽혀서 뭐 들다가 들다가 예. 드는데 뒤에서 누구야 부르면은 돌아보다가. 물건을 놓고 돌아봐야 되는데 예. 그냥 든 채로 돌다 보면은 허리가 완전히 근육이 파열되든지. 그게 제일 안 좋은 자세군요. 예. 그다음에 또 안 좋은 자세는 어. 안 좋은 자세로 이제 일어나는 경우에 허리만 가지고 예.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 예. 일어나는 거. 그 이제 무거운 거 특히 들었을 때는 한 45도까지는 네. 골반 근육이나 예. 그 무릎으로 이렇게 무릎으로 들어가고 해갖고 일어나죠? 들고 45도 이상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처음부터 허리만 갖고 이렇게 들려고 하면은 무리가 가죠. 예.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음. 반듯하게 앉아 있어 갖고 엉치를 이제 뒤로 완전히 빼가지고 90도 되게만 앉는 좀 좋습니다. 저 환자 중에서 저분 교통사고 났는데 예. 운전을 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이렇게 앉으시는 거.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하면서 예. 팔은 쭉 뻗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디스크가 터지가지고 오신 분도 예. 그다음에 지금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 게 제일 베개 높이나 이런 거? 옆으로 주무실 때는 베개 높이를 얘기하시는데 네. 베개 높이는 너무 높은 거는
어깨 근육이라든지 목 근육이 긴장을 해서 네. 나중에 통증이 들어오고 너무 낮으면은 또 이제 안 좋은 자세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우에 베개를 눌렸을 때 네. 6 내지 8cm 정도 되는 베개 높이가 제일 좋습니다. 네. 좋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누웠을 때는 척추와 목과 저 머리가 일직선 돼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한 1, 2cm 더 높아야 되죠. 옆으로 예. 누웠을 때는 아무래도 어깨가 있으니까 예. 베개가 조금 더 높아야 예, 높아야 맞습니다. 일직선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베개 그 할 때마다 뭐 자갖고 가기도 그러니까 네. 제일 좋기는 자기 주먹 한 개에서 한 개 반 높이가 제일 좋은 것도 있어요. 1개에서 1개 반 높이. 예. 예. 자, 요통이 있으신 분이 변비까지 있으시면 참 아침마다 힘드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신선한 채소와 식이섬유가 가득한 재료로 닥터의 건강한 밥상 준비해봤습니다.